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평택시 2000평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물건도 좋거든요.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농지예요, 농지. 자연 녹지에 농지예요, 농지. 농지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받아들이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볼게요. 농지 전용 허가, 건축허가 살아있는 토지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여부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1200페이지 플러스 보조교육 파일 4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물건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이 오늘 이게 몇 강이지? 473강인가? 잠시만요. 473강.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건축허가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건축허가 받고, 여기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의제된 거예요, 이렇게 건축허가에. 그죠?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따로따로 받은 게 아니라, 의제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농지에, 이렇게 이제 의제가 된, 건축허가에 의제가 된 농지 전용 허가가 있는데, 이 농지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이냐? 참 웃기는 조건이죠. 볼게요. 물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물건이에요. 근데 대충 볼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괜찮죠? 그죠? 굉장히 좋은 땅으로 봅니다. 도로하고 접해 있고, 전자지도로 봐도, 그죠? 여기 아파트 단지, 그죠?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했죠. 여기도 결국에는 개발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같은 걸 보면, 여기, 공장 설립 승인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괜찮은 땅이죠? 그죠? 괜찮은 땅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현황 위치에서 대충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참고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 당시 해당 토지는 필지를 일단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니 허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유의 바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리고 밑에 뭐라고 했냐면 건축허가 득한 토지인 바, 그죠?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면 뭘로 평가됐겠어요? 거의 지목이 대수준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 경매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매 물건지에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 물건지에 코멘트 된 것들을 요 근래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가 코멘트에서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서 건축허가 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받거나 해당 건축과의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회신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더 내려볼게요. 쭉 내려볼게요. 자, 주의사항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을 요함해서 또 나와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농지 전용 허가가 된 토지이나 이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서 건축허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용의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으므로 허가의 승계, 실효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제어하기를 바람.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제가 제 교재를 보면서 풀어놓을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을 요함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가 된 토지이나 농지 전용 허가가 됐겠죠, 당연히요. 그죠? 이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서, 의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용의동 어쩌고저쩌고 그래야지 건축허가가 유지돼야지 건축허가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죠? 이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가 아주 많이 된 공무원입니다, 진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이 담당 부서 공무원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요령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그렇다면, 자, 내가 그럼 낙찰을 받고 해요. 낙찰을 받고 싶어 해. 그러면 건축허가를 승계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건축허가를 승계해오라는 말인가? 허가자한테? 전 허가자한테 건축허가를 승계해오란 말인가요?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승계해오란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이제 제 교재를 구매하면 한 40개, 50개 정도 파일을 이렇게 보조 파일을 보내드려요. 여기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요게 8조. 아니. 여기. 이 내용이에요. 농지 발급 심사 요령. 그죠? 9조에 나와 있어요. 9조에 보면 농지 전용 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 발급에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시구 읍면장은 농지 전용 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전용 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죠? 전용 목적이잖아. 전용 목적. 그죠? 기존의 허가를 그대로 내가 하는 조건으로 전용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가 있다. 미리 발급할 수도 있어요. 미리. 그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낙찰 받고 발급받는 것보다는 미리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야지 안전하죠. 안 되면 또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은 이 근거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자, 이 물건이 있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건축허가 플러스 농지 전용허가가 있겠죠. 이게 의제가 된 거예요. 건축허가에. 같죠? 따로따로 받은 게 아니라 의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건축허가 농지 전용허가가 지금 돼 있는 토지잖아, 이게요. 그러면, 자, 농지 전용허가가 돼 있든 건축허가가 돼 있든 농지증은 100%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100%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말이 결국에는 내가 이 전용 허가가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 이 토지에 농지 전용 허가하고 건축 허가가 돼 있으니까, 자, 기존에 받아있던 사람들을, 기존의 건축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거든요. 낙찰자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내면 농지 전용 허가를 승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 건축 허가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낙찰자한테. 자,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100% 해줘야 됩니다. 100%. 왜? 제 근거가 어딨냐면, 제가 좀 그래서 판례 번호로 가렸어요. 판례 번호는 저희 이제 교재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기 위해서, 이게 판례거든요. 건축허가,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것만이 있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따라서 이 사건 허가는 농지 전용 허가예요. 또는 건축허가예요. 관련 규정이 적용된 결과 이 사건에 허가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그죠? 건축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근거로 이 사건 규정에 적용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일단의 토지에 농지전용 허가 플러스 건축허가가 살아있었어요. 건축허가 있는 토지에 농지증을 딱 신청하려고 보니까 공무원이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농지전용 허가하고 건축허가를 승계받아 와라.
옛날에 모를 때죠, 사람들이. 모를 때. 지금은 이런 거 저는 얼마든지 승계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는, 매각되고 완납 증명서만 있으면, 그죠? 명의변경 가능하죠. 건축허가도 역시, 요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설명 충분히 많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그죠? 일선의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일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어. 아니면 또 산지가 있어. 임야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건축허가가 있어.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 안 해주겠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를 근거로 해서, 그죠? 농지증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판례는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들만 위해서 일부러 숨겨놨습니다. 판례 번호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해 가셨죠? 이 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지 전용 허가가 된 토지나, 그죠? 농지로 당연히 돼 있죠. 이는 건축허가에 대한 의제 사항으로서 최종 목적은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토지에 이 농지가 있어. 농지 전용해서 최종 목표는 건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건축허가 이쪽 건축허가에 다 의제가 되는 거죠. 건축허가 안에 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축허가 유지돼야 한다는 용인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낙찰할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죠? 사람이 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되어 있는 걸 승계받아서 당신이 전용 목적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 안 봐도 100% 해줘야 된다. 제가 아까 밑에 판례 보여드렸죠. 이 판례 안 된다면 들이매세요. 그러면 소송으로 갈 거 아닙니까? 소송으로 가면 공무원한테 이렇게 판례를 보여드렸는데도 공무원이 수긍 안 하고 나는 몰라, 내규가 그렇게 돼 있어 라고 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100%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도 시간적인 낭비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변호사비라든가 그런 거 다 물어줘야 되니까 국민이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례를 들이댔는데 수긍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자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문 분야라고 해서 그분이 다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일부 극소수겠죠? 극소수 공무원들은 또 우기는 부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서로 이제 행정적인 낭비, 또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낭비 많이 필요하니까,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낙찰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정당한 어떤 그 판례라든가 지침 또는 어떤 뭐 지리외신 그런 걸 보여드리면 허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말투 하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요런 말투 하나 가지고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게 뭐 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취득 심사 요령에 나와 있죠.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에 밑에 보면 구조에 나와 있고요. 여기죠. 제가 이제 구조를 옮겨놨어요. 농지 취득 자격, 아까 제가 보조 파일에 있는 건 일부만, 필요한 것만, 그죠? 시급 운면장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농지 가능성을 뭐 어쩌고저쩌고 타진한 다음에 발급해주라. 그리고 농지증은 미리 받을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농지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쭉 봤어요. 판례가 다 있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토지에 건축허가하고, 그죠? 농지전용이 있어. 농지전용 허가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은 없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100% 농지증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거의 완공 상태에 있다. 이것도 제 판례 적어놨죠. 100% 나옵니다. 100%. 판례는 아래 다 수록해놨습니다. 100% 나옵니다. 건축물이 있든 건축물이 없든, 그죠? 100% 농지증은 발급하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불법 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죠? 이것도 100% 이긴다. 100% 나온다. 그 다음에 무단으로 건축하여 사용할 농지, 그것도 100% 농지증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락지, 저수지, 유지, 간척지 그런 게 경매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100% 농지증 나온다. 판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판례 다요. 여러분들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하천, 보, 제방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100% 농지증 발급된다. 그죠? 그 다음에 농지로서 무허가 공장 건물 부지로 불법 형질 변경된 상태. 똑같은 말이죠. 이거 위에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100% 농지증 나온다. 판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있는 경우 이것도 100% 나온다. 판례 들이미십시오. 일선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래요. 그죠? 농지가 현황의 농지가 아니면 농지증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속 썩지 말자. 그죠? 제가 그래서 판례 제가 한 50여 개, 100여 개 판례를 다 봤거든요. 봤는데 건축허가를 특하고 이제 불법 형질 변경, 무단, 포락지, 저수지 뭐 이런 것들, 아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천 보채방, 그다음에 무허가 공장 부지, 묘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례대로 하시면 되고요. 판례 갖다 드리면 돼요, 공무원한테. 그리고 요거 이제 요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요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판례 번호는. 근데 요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이제 가끔 자주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또는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아니면 뭐 어떤 조건으로 안 해주겠다.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해줘야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쭉 수록 해놨고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 불법 형질된 농지 위의 건물 여기까지 다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말뜻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 말뜻이 굉장히 아이고 어디 갔냐? 요 말뜻을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요함 미 제출 시 보증금 몰수. 엄청 쫄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잘 읽기 시작해. 또 꼼꼼하게 읽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죠? 농지 전용 허가가 된 토지나 그죠?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 그냥 그다음부터 머리가 이제 아픈 거야. 이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의제사항으로서 그죠? 당연히 건축허가가 받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했겠죠. 같이 이제 의제라는 게 포함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건축허가 안에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건축허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용의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실조회 세신이 있었으므로 그죠? 당연히 어차피 이 농지에 개발행위가 건축허가가 있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해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 이 내용은 공부 안 된 분들은 잘 몰라요. 그죠?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에 나와 있다. 구조에 나와 있다. 구조. 그래서 이 공무원은 제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지증 아까도 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겁내지 마라.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례를 농지증 관련 그죠? 사례. 어떤 일단의 토지에 개발허가가 돼 있든 건축허가가 돼 있든 건물이 있든 없든 다 발급해줘야 되고 여기는 1번, 2번은 불법형질 마찬가지고 무단, 포락지, 하천, 뭐 농지, 뭐 묘지가 있는 것도 하물며 그죠? 100% 발급됩니다, 여러분. 그죠? 제 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교재 판례 다 있으니까 낙찰 받으면 바로 판례 보여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공무원이 또 이제 모르면 일반인들 되게 귀찮게 해요, 여러분. 엄청 귀찮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모르면 공무원들이 묘지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막 또 동분서주하고 막 시간 낭비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어쨌든 뭐 제 강의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구매를 하십시오, 여러분.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궁금해했던 거 하나라도 해결되면 이 48만 원이라는 돈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초창기에 국토부 지침 있죠. 국토부 지침 그 옛날에 구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요 문서 딱 하나에 또는 판례 하나에 10만 원 줄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왜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 뭔가 나중에 딱
맞닥뜨려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경매는 자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멘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